안녕하십니까. 전자출판 실무와 저작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기태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작물의 예시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저작물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거기에 덧붙여서 편집 저작물이란 무엇이고 2차적 저작물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물에 대해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용자들이 흔히 이제 곤란해하는 개념이 바로 창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창작성이라고 하느냐? 바로 여기에 이제 애매한 점이 숨어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흔히 신춘문예라는 것을 통해서 등단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문단에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를 써서 당선이 된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하고, 소설을 써서 당선된 사람을 소설가, 그리고 평론을 써서 당선된 사람은 평론가,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매우 고도한, 그래서 매우 질적 수준이 높은 그런 행위를 우리는 창작성이라고 하는가? 아니면 도대체 창작성의 경계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을 비롯한 이제 각급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따르면 이 창작성이라는 것은요, 즉 저작권이 보호될 만한 창작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매우 뛰어난 정도의 창작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를 얘기할까요? 쉽게 말하면 남의 것을 베끼지 않았다면, 즉 그 내용이 아무리 유치하고 저열하다 하더라도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내 스스로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 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자,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위도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또는 어린 청소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법적으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성년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어린 사람들이 창작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저작권은 스스로 행사할 수 없고 이제 친권자인 부모를 통해서 행사한다거나 뭐 이런 제약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한 행위, 그 결과물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제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결과물로서의 저작물은 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이제 창작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그러한 창작물을 많이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이용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즉 이용자들이 어떤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 저작물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만들어내려면 이용자들의 욕구 수준을 만족시킬 만한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재미가 됐든 문학성이 됐든 예술성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 또는 창작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 중에 가장 으뜸을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수많은 저작자들의 창작 행위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또한 뛰어난 창작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뛰어난 사상이나 감정도요,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 또는 사상 또는 이론, 이런 것들, 또 형식, 절차, 이런 것들은 보호하지